네, 안녕하세요. 알경제TV의 MC 박준입니다. 네, 지난 편에 정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재테크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 알찬 정보로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 그리고 이자, IS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은행편 2화, 바로 절세 상품. 자, 연말 정산 정말 중요한데요. 자, 13번째 월급, 여러분들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쉽고, 보다 재밌고, 보다 보면 쏙쏙 이해되는 RTV의 알경제상식,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저희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저의 든든한 파트너시죠. 바로 신한은행의 아주 비주얼 훈남, 오늘 최혜규 프로님과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이슈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지난 방송의 예적금과 비과세 상품에 이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번째 월급,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세가 되는 상품들은 다양하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엄연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어떻게 다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하나의 표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표를 보면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급여소득자라고 가정을 하고 근로소득자를 예시로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총 급여액이 있다면 자동으로 소득 구간별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데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근로소득 금액에서 내 소득을 더 낮춰서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비로소 과세표준, 즉 과세가 되는 금액을 확정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곱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산출세액, 즉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일정 부분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세액공제이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세금보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더 적다면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급여액,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세율과 기납부세액 등은 연말정산 때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늘리면 늘릴수록 결정세액이 작아져서 기납부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말정산 때 13번째 월급으로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지시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못 챙겼다라고 한다면은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커지게 돼서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살짝 헷갈리긴 좀 하는데 그래도 저 표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소득 공제 금액은 소득 자체를 줄여줘서 아무래도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낮춰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 자, 그럼 세액 공제라는 거는 세금을 아예 빼주는 효과라고 그렇게 저는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식과 동시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부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정확한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혹시 청약상품 가지고 계시죠? 저는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 제가 언젠가 쓸모가 있을까 싶긴 해요, 사실. 사실 청약상품은 본인이 가입하신지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청약 이외의 기능에도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납입하신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 300만 원 한도입니다. 월 25만 원씩 납부를 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300만 원을 납부를 했다라고 하신다면은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120만 원 소득공제를 한다. 세액공제도 아니고 그럼 생각보다 효과는 좀 미미하겠죠. 하지만 이게 탈세가 아니라 절세가 된다는 점. 절세가 될 수 있는 상품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받아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다. 그리고 청약상품을 가입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청약을 보유하고 계신 금융기관에 가셔가지고 청약
상품에 대해서 소득공제 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탈세가 아닌 절세, 자, 합법적인 거니까 우리가 더 챙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청약저축이 이 소득공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도 좀 번거롭더라도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절세로 확실하게 여러분의 세금까지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세액공제가 사실 피부로는 좀 더 와닿기가 쉬울 것 같은데, 자, 세액공제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상품은 대표적인 게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단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비율이 13.2%에서 16.5%까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연간 납입한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6.5%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연간 900만 원을 납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최대 연말정산 때 148만 5천 원까지 세액이 절감되니까 효과가 대단하겠죠. 오, 아니 그러면 요즘 이제 1년짜리 정기예금도 제가 알기로는 연 10%도 안 되는 뭐 한 4%짜리 그런 게 엄청 많은데, 자 그러면 연 16.5%면 어마어마한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수치인데, 자 이 정도면 꼭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세액공제 효과가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IRP, 인디비듀얼 리타이어먼트 펜션의 약자입니다. 결국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인데요. 해당 상품은 만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퇴직금이 입금되어야만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도에 해지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 과세가 되어 16.5%의 세금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세액공제 금액이 크다라고 해서 무작정 불입을 한다면 장기간 현금이 묶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내가 은퇴를 앞두어서 곧 연금 수령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은퇴를 했는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IRP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는 순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도 유의하셔가지고 불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 네. 확실히 또 이렇게 또 확실한 차이를 또 얘기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또 해야 될지 신중하게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편 2와 오늘 사회초년생분들 연말정산 때 중요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더불어서 IRP와 청약저축에 대해서도 또 더불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여러분께 절세가 제대로 되는 알찬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제 3화는요. 저희가 또 여러분들 그렇게 잘 아끼고 아껴서 모은 자산을 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오늘 또 최일기 프로님께서 열심히 또 가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RTVR 경제상식 박준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 든든한 파트너 최일기 프로님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